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인술의 현장 전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인물은요, 조선 간호학계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이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독일인 같지요? 실제로 맞습니다. 독일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독일 출신 여성분이 어떻게 조선 간호학계의 선구자가 됐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은요,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서서평. 쉐핑을 아마 음으로 부르기 쉽게 그렇게 이름을 정한 듯 합니다. 이 서서평에 대한 이야기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에는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간호학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니까요. 서서평은 독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미혼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그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서서평이 2살 무렵에 어머니가 어린 서서평을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서서평은 독일에서 할머니 밑에서 살아갑니다. 13살까지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서평은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성장을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서서평은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서서평은 엄마를 찾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서평을 거두지 않습니다. 서서평은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서평은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합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러한 힘은 사실은 서서평에게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익숙한, 즉 독일 교회에 익숙한, 개신교에 익숙한, 그래서 미국에서 신앙으로 극복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남장로회라는 소위 종교기관에서요, 외국으로 나아갈 의료 선교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외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조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서평은 1912년에요, 조선에 들어옵니다. 거의 한 달 반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서서평은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를 통해서 목포 선교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목포는 개항장이기도 해서 일본인에 의한 근대 의료병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미국 남장로의 해외 선교부가 개척한 목포 선교부 산하에 구제소 형태의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목포 선교부에 소속된 서서평은 이곳에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조선어, 즉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물론 모국어인 독일어를 포함해서 영어, 다음에 이러한 훈련, 언어 훈련 과정 속에서 조선어도 금방 배웠다는 거죠. 서서평의 한국 생활 초기는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의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의술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앞서 말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간호학을 전공했다는 것,
그리고 늘 연민의 마음, 즉 어려서부터 부모를, 어머니를 떠나온 삶,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삶, 이런 것들 때문에 고아, 즉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서서평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1912년이라고 했습니다. 1910년 우리는 경술국치로 인해서 일제에 의해서 식민통치가 시작되죠. 식민통치의 초기이니까 사실은 한국의 상황이라는 건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강점기에 그 암울한 상황이 지속이 됐고, 이미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은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에 접어들었었고, 1910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식민지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악화된 조선의 민심은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것이 체념을 낳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것이 서양인들의 내한이었었습니다. 1885년경에요. 알렌을 비롯한, 언더우드를 비롯한, 아펜젤르를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왔었냐 하면 신앙을 전한다라는 제1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가로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의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했습니다. 근대식 교육이 시작됐던 거죠. 근대식 의료가 시작됐던 거죠. 봉건 시대가 사실상 이 교육과 이 의료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서평에게는요, 마음속 깊숙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소위 거지 소녀들이죠. 개항장에 나가서 일본인들에게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챙겼습니다. 1915년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보고한 선교 보고서가 있어요. 이때 그 선교 보고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조선의 광주에서 어린 소년들이 경찰에 잡혀서 강제 수용되고 있다. 알고 보니 그 어린이들은 한센병에 걸린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을 일제가 강제 수용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선교 보고를 본국에 보냅니다. 그것이 문서에 나타난 나병, 즉 운둥병, 이것들은 모두 당시 용어입니다만 한센병 환자의 실태가 기록으로서 남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미국 남장로회라는 기관은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 활동을 벌이던 기관이었습니다. 미국의 독지가들이 많은 기금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 조선을 돕자라고 했던 거죠. 서서평은요,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의 명에 따라서 광주와 전주 군산 선교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목포를 비롯해서 광주, 전주, 군산에는요, 근대식 병원이 있습니다. 이미 자신보다 먼저 온 의료 선교사들이 이곳에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무의 내용은 주로 나 환자를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간호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호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간호학에 관한 책을 번역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조선 간호부 협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2년의 서서평의 삶 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들라고 하면요, 구라대행진이라고 하는 소위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사회운동가인 최흥종 목사와 함께 이 최흥종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환자 근절 대책을 세우고 총독부에게 나환자 대책을 요구하는 행진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시위를 벌인 거죠. 앞서 말한 최흥종 목사는요, 사실은 지난 편에 얘기했던 포사이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의사 포사이드. 의사 포사이드가 조선의 나환자 여인을 끌어안고 그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아서요, 아, 외국인 의사가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사랑의 인수를 베푸는데 과연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 목사가 된 인물입니다. 사회운동가가 된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독립운동가가 된 인물입니다. 이 최흥종은 사실은 주먹이었었어요. 왈패였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회심을 한 거죠. 그리하여서 광주 지방을 중심으로 나환자 근절 대책협회 등을 세우고 나환자들을 보살피기 시작했던 거죠. 이를 받쳐주는 인물이 누구였냐는 말이죠. 서서평인 겁니다. 두 사람은요 1880년생들로 나이가 같아요. 최흥종 선생이 몇 개월 빨라요. 사실 두 사람은 오누이 사이라고 할 만큼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앞서 포사이드와 또 윌슨 이런 분들이요, 광주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중심으로 나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광주 봉선동이라는 곳에서 나환자 병원을 세우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당시에는 뭐 광주읍이겠죠. 광주 읍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야, 아주 격한 얘기를 쏟아내죠. 우리 고장은 저 나환자 병원 때문에 당시 용어로요, 문둥병 환자들 천지가 됐다. 그러니 바깥 세상에 광주가 뭐가 되느냐라고 원성이 자자했어요. 관리당국인 조선 총독부에서도 광주 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대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여수애양원입니다. 현재도 여수애양원이 존재를 하지요. 일제강점기 때 여수애양원이 최흥종 목사 등과 같은 성각자들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그 여천에 애양원이 설립돼서 나환자들이 집단 수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집단 수용됐다라는 개념은요, 이제 소위 치료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그 무렵에 최흥종 등과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나환자들을 격리 치료하는 장소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나환자 병원이 생깁니다. 그때 이 소록도의 집단촌을 설립하기 위해서 유명인들,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김병로 선생, 김성수 선생, 송진우, 조만식, 윤치호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최흥종 선생이, 최흥종의 호가 오방이거든요.
이 오방 선생이 찾아가서 나환자들을 위한 집단촌이 필요로 하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 쫓아가서도 이와 같이 호소를 하지요. 한센병의 심각성을 느낀 조선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며 소록도 갱생병원의 설립을 주장을 합니다. 이 조선 나환자 근절협회는요, 최흥종 선생과 같은 의지 있는 분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집니다. 서서평은 최흥종 선생과 같이 전라남도 도지사 야지마라는 도지사를 찾아가서 소록도 병원과 애양원을 지원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야지마 도지사는 도망다니기 바쁘죠. 그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던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 황실이 나환자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나환자가 많았고요. 조선에서도 나환자가 많고요. 하니까 일본 황실이 나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조선 총독부가 거기에 발맞춰서 일을 하는 척을 합니다. 최흥종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나환자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가 나환자 1인당 3엔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3엔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엔이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없어요. 그러자 최흥종은 이에 반발해서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일단 최흥종과 그리고 서서평 그리고 윌슨이라는 미국 의사 등이 전라남도 도청으로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죠.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양원 등의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염은 계속되었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자 최흥종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총독부에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총독 욱각기 등에 진정서를 올려서 총독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의료인이었던 서서평이 의사들과 함께 이러한 일에 동참을 하지요. 그런데도 일본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합니다. 그러자 서서평과 최흥종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환자 100여 명과 함께 광주를 출발해 경성으로 가기로 한 거죠. 그것이 소위 구라 대행진입니다. 구라라는 것은 구할 구자에 나병의 나자입니다. 따라서 한센병 환자들이 광주에서 경성까지 대행진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올라가는 사이에 나환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맞다. 우리들도 더 이상 이렇게 버림받고 살 수 없다. 우리들은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요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들과 의료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응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 하루 만에요 경성에 도착했습니다. 총독부, 즉 지금의 광화문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500여 명의 환자들은 발을 구르면서 당시에 조선 총독부 청사 앞에서요 시위를 계속하자 드디어 조선 총독이 시위 7시간 만에 나옵니다. 나와서 한센인들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소록도 갱생원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병원을 세우고 또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구라대행진은요, 서서평 간호사가 없었으면요 성취를 해내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이 한센병 환자 500여 명을 거느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심지어 경성 한복판에까지 쳐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는데 그들을 이끌고 총독부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한다? 강제 진압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조선 총독부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끄는 인물 중에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미국 남장로회 해외 선교부의 덕망 있는 지도자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0여 년이 다 되어갑니다. 따라서 미국 기독교계에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조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보자면 외교적 인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함부로 했다가는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일본이 인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서서평이 아니었다면 정말 소록도 갱생원이나 애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서서평이라는 인물이 갖는 위치가 대단했던 겁니다. 이 구라대행진에 앞장섰던 서서평이 한센인과 거린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직접 먹이고 입혔습니다. 이렇게 양아들과 양딸을 삼은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용어로 미망인, 즉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사람들을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과부라고도 하죠. 이들 40여 명도 집으로 데려와서 그 작은 월급에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은 선대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인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삶을 주셨다라고 교육을 시킨 거죠. 따라서 한글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는 간호보조원이 되고 간호사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의 삶은 2부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